할머니, 할머니 사람 마시세요? 새벽 2시 서울 외곽도로 택시한 김철수의 손은 핸들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20년간 택시를 몰아온 그였지만 요즘처럼 막막했던 적은 없었다. 조수석에는 딸 수진의 취업 축하 편지와 함께 30년 전 교통사고 당시에 퇴색된 신문기사가 놓여 있었다. 대학생 구한 60대 여성, 안타깝게 숨져라는 제목의 기사. 그 옆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함께 찍힌 흐릿한 사진이 있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철수 곁에서 미소 짓던 백발의 할머니. 박순덕이라는 이름만 기억에 남아 있었다. 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도 손님이 별로 없었다. 기름값도 올랐고 딸의 취업 축하금도 마련해야 했다. 무엇보다 그 할머니를 찾고 싶었다. 30년이 지났으니 아마 이미 돌아가셨을 텐데도 마음 한편으로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다. 무전기에서 배차 알림이 울렸다. 망우 공동묘지 입구 배차 요청. 철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 시간에 묘지라니. 하지만 손님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핸들을 돌려 묘지 방향으로 향했다. 15분 후 공동묘지 입구.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백발의 할머니가 흰 한복을 입고 서 있었다. 80대는 좋게 넘어 보이는 분이었다. 철수가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리는 순간 할머니의 얼굴을 보고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할머니, 혹시...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얼굴 30년이 흘렀지만 분명했다. 자신을 구해준 바로 그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에요, 철수야. 철수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였다. 30년간 찾아 헤맸던 은인이 이렇게 나타나다니. 꿈인가 싶어 뺨을 꼬집어 봤다. 아팠다. 현실이었다. 할머니, 정말 할머니시군요. 어떻게, 이렇게... 철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할머니는 조수석 문을 열고 천천히 앉았다. 순간 차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히터를 틀어놨는데도 입김이 하얗게 서렸다.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철수가 물었다. 집으로 가려고 해요. 성북구 도남동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30년 전과 똑같이 따뜻했다. 하지만 어딘가 공허한 울림이 있었다.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철수는 시동을 걸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드디어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30년간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고 싶었다. 할머니 덕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딸을 낳아 키우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택시는 어둠 속을 달리기 시작했다. 차가 외곽도로를 달리자 주변은 더욱 어두워졌다. 가로등도 드문드문했고 지나가는 차도 거의 없었다. 철수는 백미러로 할머니를 힐끗 보았다. 할머니는 정면을 바라보며 창밖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표정이 무척 슬퍼 보였다. 할머니, 30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때 다치신 건 많이 나으셨고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대답 없이 계속 창밖만 바라봤다. 마치 철수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이상했다. 분명히 자신을 알아봤는데 왜 대화를 하지 않는 걸까? 철수는 운전에 집중하려 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차 안이 점점 더 추워지고 있었다. 히터를 최대로 틀었는데도 온도계는 계속 내려갔다. 심지어 앞유리에 성에가 끼기 시작했다. 10월 말이었는데 이럴 리가 없었다. 할머니, 추우시죠? 히터를 더 틀어드릴게요. 철수가 말했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10분쯤 더 달렸을까? 철수는 무심코 아래를 내려다봤다가 충격의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할머니의 흰 치마 밑으로 보이는 발이 바닥에 닿지 않고 허공에 떠 있었다. 좌석과 발 사이에 10cm는 되는 공간이 있었다. 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급정거했다. 철수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손이 파르르 떨렸다. 할머니, 할머니 혹시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봤다. 그 순간 철수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할머니의 눈빛이 30년 전과 달랐다. 차갑지도 무섭지도 않았지만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다. 그리고 그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무서우시죠?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당연해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할머니, 설마. 철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30년 전 그 사고 때문에 저는 그날 밤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한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철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30년간 찾아 헤맸던 은인이 이미 돌아가신 분이었다니. 그럼 지금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할머니는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아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다. 하지만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왔어요. 당신을 다시 만나야 했어요. 철수는 핸들을 꽉 쥐었다. 온몸이 떨렸지만 동시에 할머니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다. 30년 전 당신을 구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운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또 다른 운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머니가 철수의 팔목을 보았다. 그곳에는 30년 전 사고로 생긴 희미한 상처 자국이 있었다. 그 상처 아직도 가끔 아프죠? 할머니가 물었다. 정말로 그랬다. 비 오는 날이면 그 부위가 쑤셨다. 철수는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다. 지금 제게는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30년 전 당신을 구해준 것처럼 이번에는 당신이 누군가를 구해줘야 해요. 택시가 성북구 도남동의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낡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전형적인 서울 구도심이었다. 할머니가 손으로 가리킨 곳에 2층짜리 낡은 집이 보였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대문, 어둠 속에서도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철수가 차를 세우자 집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다. 형이라고 어머니 재산 숨기는 거 아니에요. 나도 정말 몰라. 5억이 어디 갔는지. 어머니가 우릴 버리신 거야. 재산 다 숨기고. 철수는 차창을 조금 내리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중년 남녀의 목소리였다. 상당히 격앙되어 있었다.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제 아이들이에요. 진호, 진욱, 미선이. 자녀분들인가요? 철수가 물었다. 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때문에 저렇게 싸우고 있어요. 돈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돌아가신 어미를 원망하고. 집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형님이 혼자 다 챙긴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5억이나 되는 부동산을 그냥 사라지게 하실 리 없잖아요. 동생아, 제발 그만해. 나도 정말 모른다고. 그럼 어디 갔어요? 어머니 명의 집 2채가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철수는 가슴이 아파왔다. 이렇게 슬픈 눈물을 본 적이 없었다. 할머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할머니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저 집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다. 집안에서는 여전히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가 잘못했어요. 할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설명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이들에게 말할 기회도 없이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무슨 일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5억이 넘는 빚을 졌어요. 채권자들이 자식들에게까지 찾아올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부동산 2채를 모두 팔아서 빚을 갚았어요. 철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빚을 다 갚고 일주일 후에 저는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깨어나지 못했어요. 아이들에게 한마디 설명도 하지 못한 채. 그럼 자녀분들은 전혀 모르는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저 아이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엄마가 재산을 숨겼다고, 엄마가 자신들을 버렸다고. 할머니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집안에서 문득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언니 오빠들, 그만해요.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와서 싸운들 뭐해요. 미선아, 너도 속상하잖아. 어머니가 우리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5억이라는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어? 분명 형이 뭔가 알고 있을 거야. 할머니는 차 손잡이를 잡고 밖으로 나가려 했다. 하지만 손이 그냥 통과해버렸다. 자신의 상황을 깨달은 할머니가 더욱 절망했다.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할머니가 철수를 향해 애원했다. 제 아이들이 서로 미워하지 않게, 죽은 어미를 원망하지 않게, 진실을 알려주세요. 철수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30년 전 자신을 구해준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거절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오후 서울대학교 병원 철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할머니의 부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떻게 도와야 할지 막막했지만 일단 30년 전 일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기억을 더듬어 그때 자신을 치료해준 병원을 찾아갔다. 응급의학과 접수 창구에서 한참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김철수 씨? 설마 김철수 씨 맞나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철수가 돌아봤다. 40대 중반의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하얀 가운에 한정우 과장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다. 저를 아시나요? 30년 전에 여기 실려 오셨죠? 그때 저는 의대생이었어요. 한정우입니다. 정우가 반갑게 손을 내밀었다. 철수는 깜짝 놀랐다. 아, 그때 그 학생분이 기억해요. 계속 옆에서 지켜봐 주셨던. 맞아요. 그때 할머니가 당신을 구해주셨죠. 박순덕 할머니. 정우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할머니를 아직도 기억하시는군요. 잊을 수가 없어요. 워낙 인상 깊었거든요. 자신이 다쳤는데도 당신 걱정만 하시던. 정우가 말을 멈췄다. 그런데 이상해요. 며칠 전부터 계속 그 할머니 꿈을 꿔요. 철수의 심장이 빨라졌다. 꿈을요? 네. 꿈에서 할머니가 나타나서 자꾸 당신 이야기를 해요. 철수 씨 건강을 걱정하신다고. 정말 신기하죠? 30년 만에 당신이 나타나시다니. 철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할머니가 정우의 꿈에도 나타났다는 것이다. 선생님, 혹시 그 할머니 지금도 살아계신가요? 정우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날 밤 돌아가셨어요. 당신을 구하려다가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거든요. 뇌출혈로. 철수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다시 들어도 가슴이 아팠다. 철수 씨, 혹시 요즘 몸이 안 좋으세요? 꿈에서 할머니가 자꾸 당신 건강을 걱정하시더라고요. 한번 정밀검진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철수는 망설였다. 별다른 증상은 없었지만 할머니가 정우의 꿈에까지 나타나서 자신을 걱정한다니. 그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정우가 검진 의뢰서를 써주었다. 내일 오전에 종합검진센터로 오세요. 제가 미리 연락해 놓을게요. 병원을 나온 철수는 다시 성북구 도남동으로 향했다. 순덕 할머니의 집 근처를 돌아다니며 이웃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30년 전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운 좋게도 바로 옆집에 그때부터 살았던 김복순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순덕이 이야기요? 아이고, 그 불쌍한 것. 복순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혹시 그때 일 기억하세요? 잊을 수가 있나요? 젊은 사람 구하려다가. 복순 할머니가 철수를 자세히 봤다. 혹시 당신이 그때 그 청년? 철수가 놀랐다. 어떻게 아세요? 순덕이가 병원에서 마지막까지 당신 걱정만 했어요. 철수라는 이름도 계속 부르고 당신 얼굴도 자세히 기억해요. 복순 할머니가 철수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거실 벽에는 순덕 할머니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평생 친구였어요. 순덕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복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요즘에는 자식들이 유산 문제로 싸운다면서 마음이 아파요. 그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안타깝네요. 순덕이가 얼마나 자식들을 사랑했는데.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그때 그 청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 말이에요. 철수가 깜짝 놀랐다. 할머니가 저를 알고 계셨다고요? 며칠 전부터 이상한 꿈을 꿔요. 순덕이가 나타나서 당신 이야기를 해요. 꼭 도와달라고. 아이들이 진실을 알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철수는 소름이 돋았다. 정우 의사에 이어 복순 할머니까지. 순덕 할머니가 여러 사람의 꿈에 나타나고 있었다. 당신이 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순 할머니가 철수의 손을 잡았다. 순덕이를 도와주세요. 제발. 그날 밤 철수는 다시 순덕 할머니의 집 앞에 왔다. 복순 할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할머니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꿈에 나타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 차를 세우고 집을 바라보니 뒷좌석에서 똑똑 소리가 났다. 백미러를 보니 순떡 할머니가 서 있었다. 와주셨군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복순 할머니를 만나고 왔어요. 그리고 한정우 선생님도. 고마워요. 모두 제가 부탁드린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 아이들이 진실을 알 준비가 됐어요. 할머니가 대문을 가리켰다. 철수가 다가가자 굳게 잠겨있던 대문이 저절로 열렸다. 마음을 다잡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다. 거실에는 가구들이 덮개로 덮여 있었고 벽에는 행복했던 시절의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할머니가 2층 계단을 가리켰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올라가니 복도 끝에 작은 문이 보였다.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문이었다. 다락방 안은 더욱 캄캄했다.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둘러보니 한쪽 구석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갈색 가죽 가방이 있었다. 저 가방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철수가 가방을 열자 누렇게 바랜 서류들이 가득 들어있었다. 첫 번째는 채무 독촉장이었다. 채무자 박성호 남편. 미지급 채무 5억 2천만 원. 즉시 상환 요구. 날짜는 2년 전이었다. 두 번째는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부동산 매매 대금 2억 8천만 원 입금. 다음 날 채무 변제 명목 2억 8천만 원 출금.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다. 부동산 매매 대금 2억 5천만 원 입금. 다음 날 채무 변제 2억 5천만 원 출금. 모든 것이 할머니의 말과 일치했다. 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있던 것이 철수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다. 할머니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였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이 못난 엄마가 미안하다. 너희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단다. 엄마가 가진 부동산을 팔아서 다 갚았어. 너희한테 빚이 넘어갈까봐 무서웠거든. 이해해다오.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는 후회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자랑이니까. 부디 서로 의지하며 건강하게 살아다오. 엄마는 언제나 너희를 사랑한다. 날짜는 1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바로 일주일 전이었다. 철수는 눈물이 났다. 이 편지를 자녀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이었다. 그런데 할머니, 여기에 또 다른 서류가 있네요. 가방 맨 밑에는 병원 영수증들이 있었다. 모두 진욱이라는 이름으로 된 것들이었다. 백혈병 치료비, 항암제비, 입원비. 무려 15년간의 기록이었다. 진욱이가 어릴 때 백혈병이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7살 때부터 22살까지 15년간 투병했어요. 그때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철수는 충격을 받았다. 할머니의 희생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가난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진욱이가 건강해지는 게 가장 중요했으니까.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진욱이는 기억하지 못해요.
너무 어렵거든요. 철수는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이제 알았다. 할머니가 평생에 걸쳐 자녀들을 위해 희생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지막 희생조차 오해받고 있다는 것을. 할머니,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할머니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철수가 가방을 들고 다락방을 나서는데 뒤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철수야, 당신도 꼭 검진 받으세요. 약속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할머니는 거실에서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다. 철수는 결심을 굳히고 순덕 할머니의 집 문을 두드렸다. 가방을 든 손이 떨렸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50대 남자가 문을 열었다. 장남인 진호였다. 경계심 가득한 얼굴로 철수를 바라봤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택시 기사인데요. 어머님에 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진호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어머니요? 무슨 일인데요? 중요한 이야기라서 혹시 들어가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진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잠깐만요. 문을 닫고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곧 문이 다시 열리고 진호와 함께 40대 후반의 남자와 40대 초반의 여자가 나왔다. 둘째 진욱과 막내 미선이었다. 이분이 어머니 이야기가 있다는데. 진호가 동생들에게 말했다. 진욱이 날카롭게 물었다. 어머니를 어떻게 아세요? 혹시 빚쟁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철수가 말하려는데 미선이 끼어들었다. 요즘 어머니 재산 문제로 힘든 거 알고 접근하는 사기꾼들이 많다던데.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차갑게 변했다. 세 남매의 시선이 적대적이었다. 철수는 당황했지만 마음을 다잡았다. 사기꾼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머님이 재산을 숨기신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진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철수가 가방을 들어보였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어머님이 왜 부동산을 파셨는지, 그 돈을 어디에 쓰셨는지. 말도 안 돼. 진욱이 소리쳤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도 모르는 걸. 제발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머님의 진실을. 나가세요. 미선이 문을 닫으려 했다. 경찰 부르기 전에 어서. 잠깐. 철수가 급하게 말했다. 진욱 씨, 어릴 때 백혈병 앓으셨죠? 진욱의 움직임이 멈췄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걸 어떻게 15년간 치료받으셨죠? 7살부터 22살까지. 그 모든 치료비를 어머님이 대셨어요. 세 남매가 모두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진욱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진호와 미선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 시절 우리 집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이 평생 가난하게 사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어요. 철수가 가방을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님 빚까지 갚으셨어요. 어머님은 여러분을 지키셨던 거예요. 진호가 서류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채무 독촉장을 보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버지가 이런 빚을. 어머님이 모든 걸 팔아서 갚으셨어요. 여러분한테 빚이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진욱이 은행 거래 내역서를 봤다. 눈이 점점 커졌다. 부동산 판 돈이 전부 빚 갚는데. 미선이 백혈병 치료비 영수증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오빠, 이게 다 오빠 치료비였어? 하지만 진욱이 갑자기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이런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조작한 거 아니에요? 진우가 동생을 말렸다. 아니야, 형.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이런 게 나온다고? 이상하잖아. 철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할머니의 편지였다. 이건 어머님이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 편지를 받아든 진호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할머니의 친필을 알아봤기 때문이었다.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이 못난 엄마가 미안하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어 고개를 숙였다. 굵은 눈물방울이 편지 위로 떨어졌다. 미선이 편지를 받아 이어서 읽었다. 너희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단다. 엄마가 가진 부동산을 팔아서 다 갚았어.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너희한테 빚이 넘어갈까봐 무서웠거든.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해 미안하다. 미선이 편지를 읽다가 주저앉았다.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엄마, 엄마는 우리 위해서, 우리 때문에. 진욱도 서류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15년간의 치료비 영수증들. 그 막대한 금액을 보며 정신이 하얘졌다.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진욱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머니가 나 때문에. 진호가 채무 독촉장을 다시 봤다. 아버지의 이름, 5억이 넘는 빚의 규모. 그리고 그 빚이 모두 사라진 은행 기록들. 어머니가 정말 우릴 지키려고. 진호도 무릎을 꿇었다.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동안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웠다. 어머니를 원망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깨달았다. 형님, 우리가 얼마나 잘못 생각한 거예요? 진욱이 형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끝까지 우릴 지키려 하셨는데. 미선이 오빠들의 손을 잡았다. 세 사람이 서로 껴안고 울었다. 1년 넘게 쌓인 오해와 원망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다. 철수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더 이상 자신이 있을 자리가 아니었다. 가족의 화해를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기사님, 진호가 고개를 들어 철수를 봤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걸 알게 되신 건가요? 철수는 잠시 망설였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꿈에서 어머님을 봤습니다. 세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꿈에서요? 미선이 물었다. 네. 어머님이 나타나셔서 다락방을 가리키셨어요. 여러분이 서로 싸우는 게 너무 마음 아프시다고. 거짓말 같지만 거짓말이 아닌 진실이었다. 진욱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며칠 전부터 이상한 꿈을 꿨어요. 어머니가 나타나서 뭔가 말씀하려고 하시는데 잘 들리지 않았어요. 나도 그래. 미선이 말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우릴 보시는 꿈. 진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정말 어머니가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주려고. 철수는 창밖을 봤다. 어디선가 할머니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다. 안도하고 계실 것 같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진호가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향해 절을 올렸다. 오해해서 죄송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미선이 눈물을 흘리며 따라 절했다. 어머니, 저 때문에 평생 고생하셨는데 몰랐어요. 진욱도 깊이 절을 올렸다. 그 순간 거실에 따뜻한 바람이 살짝 불었다. 창문은 닫혀 있었는데도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다. 철수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켰다. 이제 가족들이 화해했으니 할머니도 편히 떠나실 수 있을 것이다. 집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창문 너머로 세 남매가 서로 위로하며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1년 만에 찾은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일주일 후 철수는 한정우 의사의 권유로 종합검진을 받았다. 별다른 증상은 없었지만 할머니가 여러 사람의 꿈에 나타나서까지 걱정했다는 것이 신경 쓰였다. 검사는 하루 종일 이어졌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그리고 CT까지.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다. 그 일주일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택시를 운전하면서도 계속 할머니 생각이 났다. 왜 그렇게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셨을까? 김철수님 앉으세요. 한정우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다.
철수의 심장이 빨라졌다. 뭔가 안 좋은 건가요? 정우가 CT 필름을 모니터에 띄웠다. 폐에 작은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크기는 1.5cm 정도고요. 철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종양이라고요? 조직 검사 결과 악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폐암 일기입니다. 폐암. 그 말이 철수의 머리를 강타했다. 암이라고요. 저한테 암이? 하지만 정우의 다음 말이 희망을 주었다. 그런데 정말 다행입니다. 이 정도로 조기에 발견된 건 기적에 가까워요. 일기 초반이라 수술로 완전 제거 가능하고 완치율이 90% 이상입니다. 정말인가요? 네. 보통은 증상이 없어서 3에서 4기에나 발견되는데 이렇게 초기에 찾아낸 건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누가 검진을 권했나요? 철수는 할머니를 떠올렸다. 할머니가 알고 계셨던 것이다. 자신에게 암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발견하지 않으면 늦는다는 것을. 수술은 언제쯤 할 수 있나요? 내일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가족들과 상의해 보세요. 진료실을 나온 철수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암이라니. 하지만 동시에 감사함도 느꼈다. 할머니가 구해주신 것이었다. 창밖을 보니 병원 정원에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는 것 같았다. 할머니 같았다. 철수는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달려갔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저 따뜻한 가을 햇살만 정원을 비추고 있었다. 그날 밤 집에서 철수는 아내 영희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할머니를 만난 일, 가족들을 도운 일, 그리고 자신의 병까지. 여보, 정말 귀신을 봤다는 거야? 영희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 하지만 모든 게 사실이야. 할머니가 나를 구해주신 거야. 30년 전에도 지금도. 영희는 남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수술 받아야겠네. 응. 다행히 초기라고 하니까. 할머니께 고마워해야겠어. 당신을 2번이나 구해주셨으니.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딘가에서 할머니가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철수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밖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할머니의 대답 같았다. 아빠, 수술 날짜 잡혔어? 수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응, 모레 수술하기로 했어. 저도 병원에 갈게요. 아빠 혼자 두면 안 돼요. 괜찮다. 너는 회사 일에 집중해. 아빠는 괜찮을 거야. 아빠, 정말 귀신을 만난 거예요? 30년 전에 아빠를 구해준 그 할머니를. 철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딸에게까지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었지만 숨길 일도 아니었다. 응, 아빠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 하지만 분명해. 할머니가 아빠를 지켜주시고 계셔. 그럼 이번 수술도 잘 될 거예요. 할머니가 지켜주실 테니까. 철수는 미소를 지었다. 딸의 말이 위로가 되었다. 그날 밤 철수는 깊이 잠들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다. 꿈속에서 할머니가 나타났다. 밝은 햇살 속에서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수술 당일 철수는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마취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봤다. 파란 하늘이 보였다. 할머니가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간단한 수술이에요. 한정우 의사가 안심시켰다. 선생님, 혹시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할머니가 지켜주실 테니까. 정우가 웃으며 말했다. 마취가 시작되면서 철수의 의식이 흐려졌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였다. 수술은 3시간 만에 끝났다. 정우가 수술복을 벗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완벽했다. 종양을 깨끗하게 제거했고 주변 조직으로의 전이도 없었다. 정말 기적이야. 정우가 혼잣말을 했다. 이렇게 깨끗하게 떨어지는 경우는 드문데. 회복실에서 철수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다.
아내 영희와 딸 수진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여보, 깼어? 영희가 반갑게 말했다. 수술 잘 됐나요? 철수가 힘없이 물었다. 완벽하게 됐어요.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하셨어요. 잠시 후 정우가 들어왔다. 철수 씨, 수고하셨어요. 정말 잘 됐습니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고 전이도 없어요. 항암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정말, 정말인가요? 네. 이제 회복만 하시면 됩니다. 2주 정도 입원하시고 퇴원하시면 돼요. 철수는 눈물이 났다. 할머니가 또다시 자신을 구해주신 것이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 말고 다른 분께 감사하셔야죠. 정우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날 밤 철수는 혼자 있을 때 창밖을 봤다. 달빛이 하얗게 내리고 있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또 살려주셔서. 그때 병실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바람만 살짝 들어왔다 나갔다. 할머니의 인사 같았다. 2주 후 철수는 퇴원했다. 완전히 회복했다. 의사들도 놀랄 만큼 빠른 회복이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순떡 할머니의 집이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다.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바라보니 집에 불이 켜져 있었다. 세 남매가 모여 있는 것 같았다. 대문 틈으로 들여다보니 거실에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다. 진호, 진욱, 미선이 나란히 앉아 어머니께 절을 올리고 있었다. 어머니, 저희 다시 화해했어요. 진호가 말했다. 이제 우리 안 싸울게요. 서로 사랑하며 살게요. 미선이 덧붙였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평생 고생하신 거 이제 알았어요. 죄송해요. 진욱이 눈물을 흘렸다. 세 사람이 함께 깊이 절을 올렸다.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다. 철수는 뒤돌아서려다가 잠시 멈췄다. 제사상 위로 희미한 빛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 빛 속에서 할머니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할머니는 자녀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다. 그리고 철수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다. 마지막 감사의 표시였다. 철수도 함께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서서히 사라져갔다. 이번에는 정말 편안하게, 평화롭게. 할머니, 편히 가세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할머니의 마지막 인사 같았다. 철수는 차로 돌아왔다. 이제 정말 끝났다. 할머니는 자녀들의 화해를 확인하고 자신의 생명도 구해주고 편히 떠나셨다. 6개월 후 춘분날 철수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정기 검진에서도 이상 소견이 없었다. 의사들은 기적적인 회복이라고 했다. 철수는 할머니의 보살핌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날은 춘분이었다. 순덕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30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철수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철수는 꽃다발을 들고 순덕 할머니의 묘소를 찾았다. 묘비에는 박순덕 1943년에서 1994년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타인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라고 적혀 있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30년 만에 인사드려요. 철수는 꽃을 놓고 깊이 절을 올렸다. 할머니 덕분에 저는 2번 살았습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정말 고맙습니다. 바람이 살랑거렸다. 봄바람이었지만 유난히 따뜻했다. 할머니 자녀분들도 이제 정말 화목해요. 서로 사랑하며 잘 살고 계세요. 할머니가 그렇게 바라셨던 모습으로요. 철수는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며칠 전에 진호가 보내온 편지였다. 할머니께도 들려드릴게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기사님께 어머니 일을 도와주신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 3남매는 이제 정말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누고 있어요. 진욱이는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고생하신 걸 알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겠다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미선이도 어머니를 닮아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결정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기로요. 어려운 학생들을 도우면서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사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평생 오해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박진호 올림. 철수는 편지를 접으며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들으셨죠? 자녀분들이 할머니 뜻을 이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해요.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묘비에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철수는 할머니 집에도 들렀다. 이제는 새 남매가 돌아가며 관리하고 있어서 깨끗했다. 대문도 새로 고쳤고 집안도 정리되어 있었다. 마당에서 진호가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다. 기사님. 진호가 반갑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특별한 날이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정확히 30년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을 처음 만난 날이기도 하고요. 진호의 표정이 숙연해졌다. 그렇군요. 30년 전 오늘. 어머님 덕분에 저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또 생명을 구해주셨고요. 기사님도 참 신기한 분이세요. 어머니가 특별히 보내주신 천사 같아요. 철수는 웃었다. 제가 천사라면 어머님은 뭐가 되세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수호천사셨죠. 집안에서 진욱과 미선도 나왔다. 오늘은 온 가족이 모여서 어머니를 기리는 날이었다. 기사님, 저희랑 같이 저녁 드세요. 미선이 말했다. 괜찮습니다. 가족끼리 시간 가지세요. 아니에요. 기사님도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셨던 분인데. 철수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정말로 가족이 된 기분이었다. 거실에 차려진 식탁에서 네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다. 한쪽 벽에는 순떡 할머니의 영정사진이 미소 지으며 걸려 있었다. 어머니, 오늘도 맛있는 음식 차려드렸어요. 미선이 영정사진을 향해 말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신 은인도 모셔왔어요. 진욱이 덧붙였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됐어요. 진호가 말하며 잔을 들었다. 어머니 건배. 네 사람이 함께 잔을 들었다. 그 순간 창으로 들어오던 저녁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할머니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았다. 기사님, 정말 신기해요. 미선이 말했다. 기사님이 오신 후로 이 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따뜻해졌어요. 어머니가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진욱이 동의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할머니가 편안해하고 계실 것 같았다. 식사 후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 자녀들을 키우시며 고생했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녀들을 사랑했던 이야기. 어머니는 정말 위대한 분이셨어요. 철수가 말했다. 저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진호가 대답했다. 해가 저물어 갈 시간이 되자 철수는 일어났다. 이제 가봐야겠네요. 자주 놀러 오세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미선이 말했다. 철수는 할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마지막으로 절을 올렸다. 할머니,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모든 게 완벽해졌어요. 사진 속 할머니가 더욱 환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3개월 후 여름날 밤 철수는 다시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 건강도 완전히 회복됐고 생활도 안정됐다. 순덕 할머니의 자녀들이 감사의 표시로 치료비를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철수는 정중히 거절했다. 할머니의 은혜는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날 밤도 평소처럼 서울 시내를 돌고 있었다. 밤 11시쯤 한강대교 근처에서 손님 하나를 태웠다. 40대 여성이었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어디까지 가세요? 잠실. 아니, 그냥 강변 어디든 좋아요. 잠깐 바람 좀 쐬고 싶어요. 철수는 여자의 목소리에서
깊은 슬픔을 느꼈다. 한강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괜찮으시면 여기서 잠깐 쉬세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다. 한강 난간에 기대서서 하염없이 물을 바라봤다. 철수도 차에서 내려 옆에 섰다. 무슨 일 있으세요? 말씀하시면 도움이 될지도. 여자가 철수를 보더니 눈물을 터뜨렸다. 제 아들이 백혈병이에요.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집도 팔고 차도 팔았는데 아직도 부족해요. 철수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순덕 할머니의 상황과 똑같았다. 몇 살인가요? 10살이에요. 이제 겨우 10살인데. 여자가 오열했다. 철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결심을 굳혔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아는 재단이 있어요. 재단이요? 박순덕 장학재단이라고 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돕는 곳이에요. 여자의 눈에 희망이 피어났다. 정말인가요? 네. 내일 연락드릴게요. 꼭 도움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날 진호 씨, 저 철수입니다. 기사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철수는 어제 만난 여자의 이야기를 했다. 진호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어머니 뜻이기도 하고. 바로 연락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기사님이 고마우셔야죠. 어머니 뜻을 실현할 기회를 주셔서. 한 달 후 그 아이는 무사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순덕 장학재단에서 모든 치료비를 지원했다. 철수는 할머니가 자신을 통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후로도 철수는 종종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때마다 박순덕 장학재단을 연결해 주었다. 진호 삼남매는 항상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철수는 택시를 몰고 가다가 문득 순덕 할머니 생각이 났다. 할머니가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같았다. 할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바람이 창문 틈으로 살랑 들어왔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할머니가 시작하신 일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약속해요. 그때 무전기에서 배차 신호가 울렸다. 강서구 방화동, 응급환자 이송 요청. 철수는 바로 방향을 틀었다.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도착해보니 70대 할아버지가 길에 쓰러져 있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의식이 있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병원에. 철수는 바로 할아버지를 택시에 태우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의료진에게 인계할 때까지 함께 있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고마워했다.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었다. 철수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큰일 날 뻔했다. 철수는 할머니가 자신을 그곳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철수는 또다시 순덕 할머니 집 앞을 지나게 됐다. 습관처럼 차를 세우고 집을 바라봤다. 창문에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다. 진호 가족이 모여 있는 것 같았다. 철수는 차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섰다.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싶었다. 할머니, 저예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때 집안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진호의 손자들이 놀고 있는 소리였다. 행복한 소리였다. 할머니 가족들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할머니도 기쁘시겠어요. 바람이 더 따뜻하게 불었다. 할머니의 미소가 바람에 실려오는 것 같았다. 철수는 깊이 절을 한번 올리고 차로 돌아왔다. 오늘도 할머니와 함께한 하루였다. 2년 후 박순덕 장학재단 사무실. 철수는 이제 박순덕 장학재단의 비공식 상담자가 되어 있었다. 택시를 몰며 만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재단과 연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진호 삼남매는 철수를 가족처럼 여겼고 철수도 그들을 진짜 가족처럼 생각했다.
기사님, 이번 달에도 5분을 도와주셨네요. 미선이 보고서를 보며 말했다. 할머니가 도와주신 거예요. 저는 그냥 연결만 했을 뿐이고 어머니가 기뻐하실 거예요. 진욱이 말했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으니까. 철수는 창밖을 봤다. 오늘도 어디선가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다. 그런데 기사님, 제안이 하나 있어요. 진호가 말했다. 무슨 제안이죠? 기사님도 재단 이사로 정식 참여하시는 게 어때요? 어머니가 가장 원하실 것 같은데. 철수는 깜짝 놀랐다. 저는 그냥 평범한 택시 기사인데요. 평범하지 않으세요. 어머니가 특별히 선택하신 분이잖아요. 철수는 잠시 생각했다. 할머니가 원하실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철수는 운전을 하며 계속 생각했다. 재단 이사가 되는 것, 그것이 할머니의 뜻일까? 밤 11시쯤 또 다른 손님을 태웠다. 20대 청년이었는데 표정이 무척 어두웠다. 어디까지 가세요? 한강. 한강공원이요. 목소리에 절망이 담겨 있었다. 철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청년이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청년이 차에서 내리려 했다. 잠깐만요. 철수가 말을 걸었다. 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이야기하시면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청년이 잠시 망설이더니 눈물을 터뜨렸다. 저는 이제 끝이에요. 사업도 망했고 빚도 너무 많고 가족들한테도 피해만 주고. 철수는 차에서 내려 청년 옆에 앉았다. 몇 살이에요? 28이요. 28. 아직 젊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빚이 너무 많아요. 3억이 넘어요. 철수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혹시 창업하고 싶은 분야가 있나요? 음식점이요. 요리를 배웠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꿈꿀 자격도. 철수는 청년과 2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그리고 박순덕 장학재단을 소개해 주었다. 창업 지원도 해주는 곳이에요. 한번 상담받아 보세요. 청년의 눈에 희망이 피어났다. 1개월 후 그 청년은 재단의 도움으로 작은 식당을 차릴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철수에게 편지를 보냈다. 기사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꼭 성공하겠어요. 철수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것이 할머니가 원하셨던 일이구나. 철수는 결국 재단 이사가 되기로 했다. 취임식 날 순덕 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선서를 했다. 박순덕 어머님의 뜻을 받들어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창문은 닫혀 있었는데도 진호가 박수를 치며 말했다.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철수도 그렇게 느꼈다. 할머니가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았다. 이제 철수는 정기적으로 순덕 할머니 집에서 삼남매와 저녁을 함께했다. 진짜 가족이 된 것이었다. 기사님, 오늘 또 누구 도와주셨어요? 미선이 물었다. 아픈 아이 치료비가 필요한 가정이었어요. 내일 재단에서 상담받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진욱이 말했다. 저녁 식사 후 4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할머니의 영정사진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신기해요. 철수가 말했다. 할머니를 만난 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호가 대답했다. 기사님이 진실을 알려주신 후로 우리 가족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니가 우리 모두를 연결해 주신 거예요. 미선이 덧붙였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할머니가 모든 것을 계획하셨던 것 같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수는 망우리 공동묘지를 들렀다.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싶었다.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할머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묘비에 달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할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바람이 솔솔 불어왔다. 할머니의 대답 같았다. 철수는 깊이 절을 올리고 집으로 향했다. 내일도 할머니와 함께 좋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5년 후 철수는 어느덧 60세가 되었다. 건강했고 행복했다. 박순덕 장학재단은 이제 서울에서 가장 활발한 자선단체 중 하나가 되었다. 철수가 연결해준 사람들만으로도 수백 명이 넘었다. 생일날 진호 삼남매가 철수를 위해 파티를 열어주었다. 장소는 당연히 순덕 할머니의 집이었다. 기사님, 생일 축하해요. 미선이 케이크를 들고 나왔다. 고맙습니다. 이런 걸 준비해 주시다니. 당연하죠. 가족인데. 진욱이 웃으며 말했다. 철수의 아내 영희와 딸 수진도 함께했다. 수진은 이제 결혼해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다. 아빠, 할머니께도 인사드려요. 수진이 2살배기 아들을 안고 할머니 영정사진 앞으로 갔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철수 할아버지의 증손자예요. 아이가 영정사진을 보며 방긋 웃었다. 그 순간 사진 속 할머니도 더욱 환하게 미소 지으시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증손자를 보시니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진호가 말했다. 파티가 한창일 때 철수는 잠시 마당으로 나왔다. 가을 저녁 공기가 상쾌했다. 할머니, 제가 60살이 됐어요.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앞으로도 계속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겠어요. 약속해요. 그때 등 뒤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수진의 아들이 마당에서 뛰어다니고 있었다. 할아버지. 아이가 철수에게 달려왔다. 철수는 아이를 안아들었다.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할머니가 구해주신 생명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구나. 겨울 어느 날 철수는 택시를 몰고 가다가 특별한 손님을 만났다. 80대 노인이었는데 목적지가 망우리 공동묘지였다. 어르신, 이 추운 날 묘지에 무슨 일로 가세요? 아내 성묘하러 가요. 매주 가거든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성호라고 해요. 철수는 깜짝 놀랐다. 순덕 할머니의 남편이었다. 어르신, 혹시 박순덕 여사이? 우리 집사람을 어떻게 아세요? 철수는 잠시 말을 못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사실은 제가 30년 전에 부인께서 구해주신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성우 할아버지가 놀랐다. 철수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30년 전 이야기를 했다. 성우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다. 그런 일이, 우리 집사람이 그런 일을, 어르신은 그때 일을 모르셨나요? 병원에 입원 중이었어요. 사업 망하고 스트레스로 쓰러져서 깨어났을 때는 집사람이 이미. 성우 할아버지는 한참을 울었다. 그럼 제가 망한 사업 때문에 집사람이 고생한 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네요.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할머니도 어르신을 원망하지 않으세요. 자녀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할머니는 어르신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성우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다. 집사람한테 너무 미안해요. 빚 때문에 고생시키고 마지막까지 말 한마디 못 해보고 할머니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어르신 마음을. 철수는 성우 할아버지를 모시고 묘지로 갔다. 할아버지는 할머니 묘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순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랐어. 그날 이후 성우 할아버지는 철수와 자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자녀들과도 화해하게 되었다. 진호 삼남매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다시 가족이 되었다. 봄이 되자 성우 할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90세를 앞둔 고령이었고 오랜 지병이 악화된 것이었다. 철수와 삼남매는 매일 병원을 찾았다. 할아버지는 의식이 있을 때마다 순덕 할머니 이야기를 했다. 순덕이를 곧 만나게 될까요? 네,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철수가 위로했다. 어느 날 밤 할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다. 순덕아, 순덕이구나. 간병하던 진호가 놀라서 아버지를 붙잡았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순덕이가 왔어. 저기 서 있어. 할아버지가 병실 한쪽을 가리켰다. 하지만 아무도 볼 수 없었다. 오직 할아버지만이 보고 있었다. 순덕아, 기다렸어. 정말 기다렸어. 할아버지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의료진이 와서 확인했지만 이미 늦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은 너무나 평화로웠다. 마치 오랜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사람처럼.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삼남매와 그들의 가족, 철수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박순덕 장학재단의 직원들까지. 아버지가 편안하게 가셨어요. 진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데리러 오셨나 봐요. 미선이 덧붙였다. 철수도 그렇게 생각했다. 할머니가 남편을 데리러 오신 것이다. 장례식 후 철수는 혼자 순덕 할머니의 묘소를 찾았다. 이제 옆에 성우 할아버지의 묘도 나란히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다시 만나셨죠? 정말 다행이에요. 바람이 따뜻하게 불었다. 두 분이 함께 계시는 것 같았다. 이제 정말 모든 게 완벽해졌어요. 할머니 가족도 화목하고 할아버지와도 재회하셨고 철수는 두 묘 앞에 꽃을 놓고 깊이 절을 올렸다. 그날 밤 철수는 특별한 꿈을 꾸었다. 환한 빛 속에서 순덕 할머니와 성우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서 있었다. 두 분 모두 젊었을 때의 모습이었다. 기사님, 정말 고마웠어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잘 부탁해요. 할아버지가 말했다. 걱정 마세요. 계속 가족으로 지낼 거예요. 할머니가 철수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이제 정말 편히 갈 수 있어요. 모든 걸 정리했으니까. 할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네. 하지만 언제나 당신들을 지켜볼 거예요. 사랑은 영원하니까요. 할머니가 철수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빛이 점점 밝아지면서 두 분의 모습이 사라져갔다. 하지만 따뜻함은 계속 남아 있었다. 꿈에서 깬 철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한 눈물이었다. 10년 후 세월이 흘러 철수는 70세가 되었다. 이제 택시 운전은 그만두고 박순덕 장학재단의 명예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동안 재단을 통해 도움받은 사람은 수천 명에 달했다. 생일날 재단 사무실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그동안 도움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감사 인사를 드리는 자리였다. 김철수 이사장님 덕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말했다. 저희 아이 수술비를 지원해 주셔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한 부부가 아이와 함께 인사했다. 사업 자금을 도와주셔서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40대 남성이 고개를 숙였다. 철수는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말했다. 저는 그냥 연결만 했을 뿐이에요. 정말 도와주신 분은 박순덕 어머님이에요. 행사장 한쪽에는 순덕 할머니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다. 진호가 단상에 올라 인사했다. 어머니가 한 사람을 구한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행사 후 저녁에는 양쪽 가족이 모두 모였다. 철수의 가족과 순덕 할머니의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손자들까지 큰 가족이 되어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 또 해주세요. 진호의 손자가 말했다. 또 벌써 100번도 넘게 들었잖아. 철수가 웃었다. 그래도 들을 때마다 신기해요. 정말 귀신을 봤어요? 응. 하지만 무서운 귀신이 아니라 따뜻한 할머니셨지.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이제 이 이야기는 가족의 전설이 되어 있었다.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 생명을 2번이나 구해주셨다고요? 수진의 딸이 물었다. 그럼 30년 전에 사고에서 구해주시고 10년 전에는 병을 미리 알려주셔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셨지. 와, 정말 수호천사 같아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할머니는 수호천사였다. 저녁 식사 후 철수는 혼자 순덕 할머니의 집에 갔다. 이제 이 집은 기념관이 되어 있었다. 박순덕 기념관. 할머니의 생애와 사랑을 기리는 공간이었다. 거실에는 할머니의 영정사진과 함께 그동안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다. 30년 전 사고 기사, 가족화의 과정, 재단 설립 이야기, 그리고 철수와의 인연까지. 철수는 할머니 사진 앞에 앉았다. 할머니, 저도 이제 70살이 됐어요. 할머니 나이에 가까워졌네요. 사진 속 할머니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셨다. 할머니 덕분에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고, 새로운 가족도 얻었고, 철수는 지난 10년을 되돌아봤다. 재단을 통해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고마움, 변화된 삶들. 할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때 창밖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할머니의 대답 같았다. 밤 11시쯤 기념관에 특별한 방문자가 왔다. 30대 여성이었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죄송해요. 이 시간에. 하지만 꼭 와보고 싶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여성은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제가 10년 전에 박순덕 장학재단의 도움을 받았어요. 대학 등록금을요. 그때 김철수 이사장님께서 연결해 주셨어요. 철수는 기억이 났다.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살던 그 소녀. 아, 그때 그 학생. 지금 어떻게 지내요? 의사가 됐어요. 소아과 의사요. 그리고 어제 제가 담당한 아이가 수술에 성공했어요. 백혈병 아이였는데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술이 끝나고 나니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건 박순덕 할머니 덕분이라는 걸요.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철수는 감동받았다. 할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을 순덕이라고 지었어요. 부모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철수는 눈물이 났다. 할머니의 이름이 이렇게 이어지다니. 할머니께서 모든 걸 보고 계실 거예요. 여성은 할머니 사진 앞에서 깊이 절을 올렸다. 할머니, 저 김민주예요. 10년 전에 도움받았던 그 학생이에요. 의사가 되어서 이제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순간 기념관 안에 따뜻한 빛이 살짝 스며들었다. 할머니의 미소 같았다. 철수는 75세가 되었다. 여전히 건강했지만 가끔 어지럼증을 느꼈다. 정기 검진에서 의사는 고혈압과 당뇨 초기 증상을 지적했다. 나이가 나이니만큼 조심하셔야 해요. 한정우 의사가 말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주실 테니까. 철수가 웃었다. 하지만 가족들은 걱정이 많았다. 특히 딸 수지는 아버지가 무리하지 않기를 바랐다. 아빠, 이제 재단 일도 줄이세요. 후배들에게 맡기고. 아직 할 일이 많아. 할머니가 맡겨주신 일들이. 철수는 여전히 매일 재단에 나갔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그것이 할머니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했다. 겨울 어느 날 철수는 갑자기 택시를 몰고 싶어졌다. 5년 만이었다. 진호가 염려했지만 철수는 고집을 부렸다. 그냥 1시간만.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럼 제가 같이 갈게요. 진호가 말했다. 아니에요. 혼자 가고 싶어요. 철수는 오래된 택시를 빌려서 서울 시내를 돌았다. 30년 전 할머니를 처음 만났던 그 길을 따라 밤 11시쯤 망우리 공동묘지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그곳에서 한 노인이 손을 들고 있었다. 8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철수는 차를 세웠다.
노인이 조수석에 앉자 차 안이 조금 추워졌다. 하지만 30년 전만큼은 아니었다. 어디까지 가세요, 할머니? 집으로 가려고 해요. 목소리가 익숙했다. 철수는 백미러로 할머니를 봤다. 순덕 할머니였다. 하지만 30년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할머니, 다시 오셨군요. 네, 철수야. 마지막 인사하러 왔어. 마지막이요? 당신도 이제 저희들과 함께할 시간이 가까워졌어. 철수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느끼고 있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무섭지 않아요. 할머니가 있으니까. 좋은 삶이었어. 정말 자랑스러워. 철수는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의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이었다. 할머니, 제가 간 후에는 누가 할머니 일을 계속할까요? 걱정 마. 이미 정해져 있어. 할머니가 창밖을 가리켰다. 길 건너편에 젊은 택시 기사가 고장난 차를 고치고 있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저 청년이요? 응. 김민준이라고 해. 곧 어려운 손님을 만나게 될 거야. 철수는 그 청년을 보며 30년 전 자신을 떠올렸다. 할머니가 그 청년도 도와주실 건가요? 그럼. 사랑은 계속 이어져야 하니까. 할머니를 순덕 할머니 집 앞에 내려드린 후 철수는 집으로 향했다. 가슴이 묘하게 평온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 영희가 걱정스럽게 맞았다. 여보, 괜찮아? 응. 정말 좋은 밤이었어. 그날 밤 철수는 깊이 잠들었다. 꿈에서 순덕 할머니와 성호 할아버지를 만났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영희가 철수를 깨우려 했지만 깨어나지 않았다.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마치 좋은 꿈을 꾸는 것처럼. 병원에서 확인한 결과 심장마비였다. 고통 없이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철수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족들, 순덕 할머니의 자녀들, 재단 관계자들, 그리고 그동안 도움받은 수백 명의 사람들까지. 정말 많이 왔네요. 진호가 말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수진이 눈물을 닦았다. 장례식장 한쪽에는 순덕 할머니의 사진도 함께 놓여 있었다. 두 분이 함께하는 마지막 자리였다. 의사였던 김민주가 조화를 바치며 말했다. 이사장님 덕분에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이제 제가 이사장님의 뜻을 이어가겠어요. 박순덕 장학재단의 새로운 이사장으로는 진호가 선임되었다. 그리고 철수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기로 했다. 장례식이 끝난 그날 밤 택시 기사 김민준이 망우리 공동묘지 근처를 지나고 있었다. 갑자기 길에서 손을 드는 할머니를 발견했다. 백발의 흰 옷을 입은 80대 할머니. 민주는 차를 세웠다.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젊은이. 고마워요. 성북구 도남동까지 가주세요. 할머니가 조수석에 앉아 차 안이 조금 추워졌다. 민주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운전을 시작했다. 혹시 이 시간에 묘지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오랜 친구를 배웅하러 왔어요. 이제 함께 갈 수 있게 됐거든요. 민주는 백미러로 할머니를 봤다. 따뜻한 미소였지만 어딘가 슬픈 느낌도 있었다. 30년의 순환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김민주는 평범한 택시 기사였다. 아내와 5살 딸을 위해 밤낮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최근 딸이 심장병 진단을 받아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할머니,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성북구 도남동의 낡은 주택 앞에서 차를 세웠다. 할머니가 차비를 주려 하자 민준이 손을 흔들었다. 괜찮습니다. 이 시간에 택시 잡기 힘드셨을 텐데. 고마워요, 젊은이. 할머니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런데 요즘 걱정이 많아 보이네요. 민주는 놀랐다. 자신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았을까? 딸이 아파서 수술비가 좀 힘들겠어요. 할머니가 동정하는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곧 도움이 올 거예요. 할머니가 차에서 내리려는데 민준이 무심코 아래를 보았다. 할머니의 발이 바닥에 닿지 않고 있었다. 할머니, 혹시...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빈 거리에 민준의 택시만 홀로 서 있었다. 민준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다. 다음 날 민준은 할머니가 내린 그 주소를 다시 찾아갔다. 낮에 보니 그곳은 박순덕 기념관이라는 팻말이 걸린 집이었다. 혹시 박순덕 할머니가? 민준이 관리인에게 물었다. 아, 3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여기는 할머니를 기리는 기념관이고요. 민준은 충격을 받았다. 돌아가신 분을 태웠다는 것인가? 기념관을 둘러보던 중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어젯밤 자신이 태운 그 할머니와 똑같은 얼굴이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이 박순덕 할머니인가요? 네, 맞아요. 평생 남을 위해 희생하신 분이에요. 최근까지도 김철수 이사장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죠. 관리인이 할머니와 철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30년 전 사고, 가족화해, 장학재단 설립, 그리고 최근 철수의 별세까지. 민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다. 자신도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된 것인가? 그날 오후 민주는 박순덕 장학재단을 찾아갔다. 딸의 수술비를 상담받기 위해서였다. 안녕하세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접수 직원이 민준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선생님, 혹시 어젯밤에... 네, 어젯밤에 뭐요? 아니에요. 착각인 것 같네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민준이 딸의 상황을 설명하자 직원은 바로 진호 이사장에게 연결해 주었다. 진호가 나타나서 민준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30년 전 젊은 시절의 철수와 너무나 닮아 있었던 것이다. 혹시 어젯밤에 우리 어머니를 만나셨나요? 어머니요? 박순덕 어머니 말이에요. 택시로 데려다 주셨죠? 민주는 더욱 놀랐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데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다고. 네. 3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가끔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러 오세요. 진호가 철수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민주는 점점 더 놀라워했다. 그럼 제가 새로운, 네, 어머니가 선택하신 새로운 천사인 것 같아요. 박순덕 장학재단의 지원으로 민준의 딸은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다. 완치 판정까지 받았다.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가 민준에게 말했다. 정말 다행이에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텐데. 누가 이렇게 빨리 수술 결정을 내리게 해주셨나요? 민준은 박순덕 할머니를 떠올렸다. 할머니가 도움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수호천사가 도와주셨어요. 민준이 대답했다. 딸이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첫 마디가 신기했다. 아빠, 꿈에서 예쁜 할머니가 나왔어요. 아프지 말라고 하시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민주는 눈물이 났다. 할머니가 딸까지 돌봐주셨던 것이다. 딸의 수술이 성공한 후 민주는 박순덕 장학재단에서 정식으로 제안을 받았다. 김철수 이사장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받아 주세요. 진호가 말했다. 택시를 몰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재단으로 연결해주는 일이에요. 민주는 흔쾌히 승낙했다. 할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다. 그날부터 민주는 특별한 택시 기사가 되었다. 낮에는 평범하게 손님을 태우고 밤에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 도움을 연결해 주었다. 어느 날 밤 민준이 순떡 할머니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한강 근처였다. 할머니. 민준이 반갑게 인사했다. 민준아, 잘하고 있구나. 할머니가 미소 지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주 뵐 수 있는 건가요? 아니야. 나는 이제 정말 떠날 거야. 철수가 기다리고 있거든. 할머니가 창밖을 가리켰다. 저 멀리 희미한 빛 속에서 철수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하지만 너희들은 계속 우리 일을 이어갈 거지? 네, 약속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민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사랑은 영원해. 그리고 선한 일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야. 할머니가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할머니, 안녕, 민준아. 건강하게 잘 살아. 할머니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작별이었다. 10년이 흘렀다. 민주는 이제 박순덕 장학재단의 공식 상담위원이 되어 있었다. 그동안 민준을 통해 도움받은 사람은 수백 명에 달했다. 재단은 서울에서 가장 신뢰받는 자선단체로 성장했다. 어느 날 젊은 택시 기사가 재단을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박민수라고 합니다. 어젯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혹시 백발의 할머니를 태우셨나요? 어떻게 아세요? 민준이 미소를 지었다.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긴 이야기예요. 그렇게 박순덕 할머니의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철수에서 민준으로, 민준에서 민수로 끝없이 이어지는 사랑의 고리였다. 기념관은 이제 사랑의 박물관으로 확장되었다. 할머니부터 철수, 민준까지 이어진 40년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다.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다. 특히 의료진과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왔다. 할머니의 정신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이 이야기를 보면 희망이 생겨요. 한 방문객이 방명록에 썼다. 저도 누군가에게 이런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또 다른 방문객이 적었다. 민준의 딸도 이제 15살이 되어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다. 할머니의 정신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역에서도 박순덕 장학회들이 생겨났다. 할머니의 정신을 본받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단체들이었다. 부산의 한 택시 기사는 말했다. 박순덕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저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로 택시 운전을 해요. 대구의 한 의사는 말했다. 무료 진료를 시작한 건 박순덕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의 사랑을 본받고 싶었어요. 어느 겨울날 민주는 특별한 손님을 만났다. 90세 노인이었는데 혼자 병원에서 나오는 길이었다. 기사님, 저 혼자 살아요. 자식들도 다 멀리 있고 오늘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노인의 목소리에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그냥 아무 데나요. 갈 곳이 없어요. 민주는 차를 세우고 노인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박순덕 재단의 노인 돌봄 서비스를 연결해 주었다. 정말 도와주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3개월 후 그 노인은 재단의 도움으로 평화롭게 생을 마감했다. 마지막까지 외롭지 않게 보살핌을 받았다. 박순덕 기념관에는 이제 철수와 민준의 사진도 함께 걸려 있었다. 세 분이 나란히 미소 지으며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어떤 방문객이 방명록에 글을 남겼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할머니와 이사장님들의 사랑이 저희에게도 전해져 감사합니다. 또 다른 방문객이 썼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남을 도우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사랑이라도 누군가에게 전하겠습니다. 기념관 관리인이 그 글들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의 사랑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씨앗을 심고 있었다. 석양이 기념관 창문으로 들어오면서 세 분의 사진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마치 세 분이 함께 웃고 계시는 것 같았다. 그리고 어디선가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방명록의 페이지를 살랑살랑 넘겼다. 민주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할머니가 시작하신 사랑의 이야기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계속 쓰여지고 있다. 자신도 그 이야기의 한 페이지였고 딸도 또 다른 페이지가 될 것이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할머니와 철수 아저씨가
저 별들 사이에서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다. 할머니, 약속대로 계속 이어가겠어요. 민준이 중얼거렸다. 바람이 더 따뜻하게 불어왔다. 할머니의 대답 같았다. 박순덕 할머니가 철수를 구한 지 40년이 지났다. 그 작은 선택이 만든 변화는 이제 수천 명의 삶을 바꿨다. 할머니의 사랑은 세대를 넘나들며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사랑은 정말로 영원했다. 죽음도 시간도 그 무엇도 진정한 사랑을 막을 수 없었다. 한 할머니의 작은 희생이 만든 기적. 그것이 박순덕 할머니가 세상에 남긴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을 넘어선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때 그 사랑은 세대를 넘나들며 영원히 이어진다. 우리 모두의 작은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다. 박순덕 할머니의 40년 사랑 이야기,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감동과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